아니 마이크 달려있는 걸 안 해도 되잖아. 동시 녹음이잖아. 네 맞아요. 아니 저희 그 웹소설 좋아요 채널에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웹소설 작가 소울풍입니다. 근데 이게 제이씨 대표님 찍는 건데 점점 게을러지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옛날에는 꽂아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핸드폰은 뭐 대충 꽂아놓고 마이크도 막 점점 힘들어요. 아, 힘들어. 채널 유지가 좀 어디까지 될지 지금 심히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 연말이라서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 아니 어쨌든 네. 저는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가? 네. 하여간 자주 나올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제들 또 안 알려주셔가지고 또 서프라이즈예요.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글씨오페스 작가님, 소울풍 형, 그리고 쾌벌 형 이렇게 저까지 이렇게 4명 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넷이서 같이 이제 모였고, 그래서 글씨오페스 작가님 런칭 이후에 이제 처음 이제 촬영하는 거라서 이제 글씨오페스 작가님 일단 런칭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좀 됐죠 이제. 네. 이거 나갈 때쯤에는 아마 무현 씨가 끝났을 거예요. 이 방송 나갈 때.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에요, 금요일에 나갈 거니까. 급하네요. 급히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글쇼패스, 소울풍, 쾌벌이. 약간 패널 같은 느낌이야 이제. 아니 런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A부터 Z까지 봐준 작가잖아요. 앞부분을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작품 내용상으로는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웹소설 작가가 되려면 이런 식의 태도로 글을 써야 된다. 보통 이런 가르침이 많았어요. 예,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결국 데뷔까지 했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는. 결국 데뷔 시켰잖아 내가. 정말. 저 근데 소감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오늘 주제. 네, 글씨오페스 작가님 일단 런칭 소감이지만 사실 형들도 처음에 이제 런칭 했을 때 그 소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몇몇 이제 그 다뤄보고 싶은 주제들에 대해서 독자님들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했더니 처음 런칭했을 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다뤄주실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댓글들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소울풍 더 비기닝으로. 알겠습니다. 소울풍 더 비기닝. 여기 스타일에 그렇게 적게요. 소울풍 더 비기닝. 네, 어쨌든 글쇼패스 작가의 소감을 한번 짧게 해주세요. 정말 짧게 저는 아직까지 뭐라 해야지 안 와닿는다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근데 사실 무현 씨만으로 와닿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 형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내 글이 처음에 맞아요. 메이저 플랫폼에 딱 떴을 때 기분이 좀 다르긴 하지. 그때 기분이 좀 달랐었다고. 그래서 어떠셨는지. 그거는 그 뭐지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심사를 통과해서 그 이벤트를 확정을 받잖아요. 네. 사실 그때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와닿았다. 아, 그래요?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가 이 이벤트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벤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이라서 그때는 좀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받았으니까. 혹시 뭐 주변에 소울풍 형이나 이제 그런 작가분들 말고 작가가 아닌 지인분들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께도 런칭한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런칭을 하고 다다음 날인가 사람들한테 몇몇 좀 친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혹시 반응은 어때요? 그런 분들은? 네가 글을 쓰냐라는 반응이 제일 먼저고 안 어울린다는 반응이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은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 네이버라는 좀 메이저 거기에 글이 올라간다고 하니 그냥 다 신기하더라고요. 안 어울린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나는 그게 생각나요. 이 글쇼패스 작가가 이제 런칭하기 전에 글을 쌓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댓글 나중에 달리면 무조건 보게 된다. 안 볼 수가 없다. 한동안은 볼 수밖에 없다. 코드속을 치더라고. 자기는 안 그런다고. 그랬었어. 사실 그랬는데 런칭하니까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보게 되네요. 안 볼 수가 없다니까 그게. 지금 또 안 봐. 네, 저는 제 거 잘 안 봐요. 형은 런칭 하셨을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저는 런칭한 작품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아니었고 굉장히 성적이 저조했고 막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시장이 되게 작았잖아요. 엄청 작았죠 그때는. 나 웹소설 쓴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게 뭔데?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때는 100억도 안 됐잖아요. 시장 전체가 100억이 안 시장 됐으니까. 전체 6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근데 뭐 등단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등단이 아니라 이게 막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백수라고 얘기하고 뭐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한 적도 많았는데 아니 그때 런칭 맨 처음 했을 때는 기분이 좋긴 좋죠. 그렇잖아요 사실.
되게 좋아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대다수 모르는 사람들이 내 글을 봐주니까 그리고 댓글을 달아줘. 맨 처음 달린 게 쌍욕이었거든요. 근데 기분이 안 나빴어. 댓글을 달잖아. 그 자체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때는 멘트를 좋았네. 요즘 안 좋아요? 아니 요즘 좋죠. 왜냐면 요즘 댓글 안 보거든요. 뭐 요즘 괜찮은데 아무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느낌이 큰 것 같아. 오히려 가장 임팩트가 있을 때는 저 말단봉에서 분주까지 터졌을 때 그때 아직도 기억나. 대표님 전화를 했는데 근데 강남이었어. 이 얘기 진짜 여러 번 했는데 전화가 형 이번 달에 얼마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붙더라고 사람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이제 인생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뷔 때는 그냥 좀 어안이 벙벙한 정도였다.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내가 지금 느끼기에도 이게 데뷔가 맞나? 뭐 이런 대충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긴 살면. 캐롤 작가님은 사실 뭐 어떠셨어요? 그 처음 작품이 런칭됐을 때. 저는 지금 쾌벌이랑 필명 말고 카카오에서 제가 데뷔를 했었는데 그게 제 첫 런칭작이었는데 좀 다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얼떨떨하고 아직 안 믿기고. 근데 이제 돌이켜서 봐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망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솔직히 런칭이잖아요. 자기 작품이 플랫폼에 정식으로 올라가서 이제 유료화되는 걸 가장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혼남인데 결혼은 시작이다. 미혼 맞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는 아 궁금해가지고 잘 몰라서. 어쨌든 결혼은 이제 시작점에 선 거다. 이제 웹소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런칭을 한 거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도 용돈이 계속 늘어 이제 작품이 성적이 좋았을 때가 더 희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짜릿짜릿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돈맛이 금융치료가 아주 아니 진짜 통장에 첫 달 매출 꽂혔을 때 그 기분은 말도 못할 거야 진짜. 그 어쨌든 너무 이제 런칭이 중요하고 간절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좀 보는 시각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진짜 사실 런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작품을 써서 좀 롱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영역이 잘 유지가 돼가지고 내 매출의 곡선이 막 이렇게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작점이 어디에 있든.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여기서 시작한 작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 사실 웹소설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초반에 팍 많죠. 떨어졌다가 네. 푹 떨어져. 근데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린 작품이랑 나중에 실제 매출을 비교해보면 완만한 곡선이 더 매출 높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데뷔나 뭐 계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좀 롱런할 수 있는 작품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 어쨌든 신입이잖아요. 근데 신입이 뭐 당연히 나중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 시작 자체가 얼마나 어려우니까 그거를 간절히 원하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물론 시작해야지. 메이저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뿌듯한 일이고 나는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자면은 지망생 분들이 뭐 20만 명이라는 그 통계가 있대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시리즈라는 메이저 플랫폼에서 런칭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실은 그 이제 일주일에 몇 명 정도 런칭할까요? 시리즈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5작품 정도 런칭되는 것 같고 하루에 아, 5작품. 아니, 한 일주일에. 주에. 그 남성향 우연시로 더 많지 않나? 아닌가요? 우연시 그러니까 많이 되는 주가 한 7에서 8작품 평균적으로는 한 5에서 6작품 정도 근데 되는 거 그렇게 따지면 네. 엄청 바늘구멍이긴 하네요. 일주일에 그러면 30개가 안 된다. 한 달에 30개, 간신히 30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한 30에서 40개 정도 사이. 그러니까 뭐 너무 작고 40개라고 쳐도 대충 한 분기당 428, 480작품 정도 되는. 한 500작품 1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막 수저 넣고 꾸역꾸역 넣고 다 해도 뭐 카카오랑 뭐 그러니까 플랫폼 여러 개라고 한들 문피아는 조금 더 많긴 하겠다. 문피아는 엄청 많죠. 문피아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연재할 수 있는 예를 유료화 성공을 네. 하고 뭐 어떤 의미 있는 성공까지 가는 작품을 다 합쳐도 1년에 10,000작품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겠네. 근데 20만 명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만작품밖에 5%밖에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거 자체만으로도 근데 이걸 되게 들어가니까. 러프하게 넓게 잡은 게 숫자가 이거니까 따지고 보니까 사실은 더 확률적으로 보면 더 낫겠죠. 그러니까 런칭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하시다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요. 런칭 자체도 너무 훌륭하지. 근데 너무 일이 인비하지 마라. 맞는 안 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사실은 그 아까 전에 쾌벌 형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작점에 이제 도달하는 것도 정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작가가 된다는 것과 그 이후에 또 돼 간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제 또 네. 그러니까 노력을 조금 계속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쾌벌 작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작점에 선 거, 그러니까 뭐 결혼을 예로 들었잖아요. 결혼은 이제 시작인 거야. 시작점에 선 거니까 오래 길게 재밌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노력으로 이제 치환을 시켜가지고 좀 가져가면 좋죠. 쉽지가 않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웹소설 작가 만만하게 보시면 안 쉽습니다. 이게 비유하면 딱 그거 같아요. 운동선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게 등단이고 거기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속 노력을 해야 메달을 따는 건데 그게 월드컵이 됐건 올림픽이 됐건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사실 기회장이 더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턱은 높아졌대. 라이브 때 얘기를 했었는데 문턱이 높아졌대요. 많이 남성형이 여성형이.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이 문턱을 여러분 예전에 문턱이 너무 없어서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턱이 높아졌다면 우리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문턱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는 거죠. 근데 문턱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기성 작가님들의 수 자체가 늘어나서. 네, 기성 작가님들의 수 자체가 늘어났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신인 작가님들이 계속 기성 작가님들로 계속 넘어오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요새 그만둔 사람들도 흔치 않아요. 네. 회사는 좀 왜냐면은 한 번 웹소설 작가님이 되신 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요. 아니 시장 초반에 보면 우리 그 옛날에 사실 저 대표님이랑 저랑 거의 데뷔 동기나 다름없는 같은 연도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보면 사실 원히트 원더가 많았잖아요. 한 맞죠. 작품 하고 사라진 분들 되게 많았어요. 맞죠. 근데 요새는 한 번 시작하면 사라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죠. 계속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꾸준히 하다 보면 한 작품이 터져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초창기 때는 웹소설이 틀이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작품을 써야지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식도 어떻게 보면 웹소설의 독자님들이 뭘 없었죠. 원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이제 작가님들도 독자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감을 좀 시장 안에서 잡기 시작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틀이 좀 잡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범위가 정말 뭐 1부터 뭐 1000까지가 뭐 웹소설의 범위였다면은 나오는 작품들이 이렇게 1부터 1000까지 범위 안에서 딱 찍어가지고 내가 운 좋게 딱 찍힌 게 터질 수도 있는 건데 이제는 그 범위가 많이 좁아져가지고 세분화를 네네네 이제는 내가 찍어야 되는 그 범위 자체가 이제 되게 줄어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기닝은 약간 좀 다들 어안이 벙벙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저도 아예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본업은 따로 있고 원래 글 쓰는 게 취미였었어가지고 취미로 그냥 글을 쓰다가 우연히 신문을 읽었는데 웹소설 연재하는 문피아라는 플랫폼이 있다. 비슷한데. 네, 그냥 그렇게 글을 읽고 그냥 연재를 시작해봤는데 거기서 글을 쓰다가 우연히 컨택을 받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일기 분들은 저런 식으로 나도. 우연히 어떤 작가라는 존재를 모르고 들어왔어요. 뭐 연독은 뭔지 하나도 뭐 몰랐지. 연재 주기는 뭔지 뭐 진짜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그냥 그렇게 진짜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재 주기는 어떤 식으로 잡고 가야 되고 뭐 이러한 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배우고자 마음 먹는다면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도 많이 열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이 잘 돼 있는 조금 더 것 같긴 해요. 되긴 해야 되는데 지금도 좀 되어 있는 편이죠. 어쨌든 돈이 몰리는 곳에서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고 웹소설이 점차 이제 메이저 시장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학과나 뭐 학원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가가 된 거에 대한 소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긴 했는데 작가가 되신 거에 일단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작 지점을 항상 작가님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작가님들은 항상 전 딱 두 분류 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뭐 성공한 작가, 실패한 작가 절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발전하는 작가와 발전하지 못하는 작가 딱 그 두 부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지점부터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는 작가님 실제로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쓰는 작가랑 쓰지 않는 작가. 맞아요. 쓰는 사람은 발전을 해. 맞아요. 어떻게든. 그치? 근데 안 쓰는 사람은 도태되고 사라지는 거야.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작품이 첫 번째 작품보다 성적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써야 돼. 다만 열심히 쓰면은 거기서 배울 게 있거든요. 그 세 번째 작품에서는 그 두 번째 작품에서 떨어진 성적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 도약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약간 그런 상태로 그러기 위해서 맞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계속 쓰는 게 사실 유리합니다. 여러분한테 맨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지망생분들한테 여러 가지 욕을 종류별로 듣는데 아니 뭐 글이 성적이 안 나가는데 왜 쓰기 힘드네 뭐 앞부분 5화를 10번 갈아보는 게 실력이 더 드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쓰세요. 끝까지 쓰는 게 훨씬 나은 게 맞습니다.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는 연재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